미리 설계된 시간이나 이미 환경 조건이 충족되면 스스로 모양을 변경 또는 제조하여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제품을 3D 프린팅하는 기술은 1. 에그노스틱 2. 4D 프린팅 3. 민 하드웨어 4. 시멘틱. 정답은 2번 4D 프린팅. 4D 프린팅은 미리 설계된 시간이나 이미 환경 조건이 충족되면 스스로 모양을 변경 또는 제조,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제품을 3D 프린팅하는 기술을 4D 프린팅이라고 하고요. 에그노스틱은 작동 시스템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더라도 수행 가능한 기술. 민 하드웨어는 운영 체계를 보내서 어떤 소프트웨어도 설치되지 않은 하드웨어를 의미하고요. 시멘틱 웹은 의미론적 웹, 의미라는 용어가 중요하고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용어는 4D 프린팅 그리고 시멘틱 웹이 되겠습니다. IP 헤더의 필드로 라우팅 도중에 데이터그램이 무한 루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에 머물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지정하는 필드는 1. IHL 2. VER 3. TTL 4. 플래그. 네, 정답은 3번 TTL. IP 헤더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TTL은 Time to Live, 데이터그램이 인터넷에 얼마 동안 남아있을지 지시하는 값. HL은 헤더 렌스로 IP 프로토콜 헤더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버전은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IP 버전 4 또는 IP 버전 6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고요. 플래그는 IP 데이터그램의 분할에 관련된 정보를 나타냅니다. 블루레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DVD보다 많은 용량의 데이터 저장 2. 비디오 데이터 포맷은 MP2 지원 3. 오디오는 5.1 채널의 AC3 지원 4. 120나노미터 파장의 녹색 레이저를 사용하여 데이터 기록. 네, 정답은 4번. 블루레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블루레이는 DV보다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고 비디오 데이터 포맷은 MP2, 오디오는 5.1 채널의 AC3를 지원하고요. 405나노미터의 청색 레이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OSI 7 레이어에서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1. ICMP 2. FTP 3. HTTP 4. 텔넷. 네, 정답은 1번 ICMP. ICMP는 응용 계층이 아니라 네트워크 계층에 들어있고요. 이 OSI 계층은 매번 시험에 나올 정도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 표를 꼭 외워주세요. OSI 계층 7개의 순서 그리고 각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꼭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대내 전세표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꼭 외워주시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ICMAP, IP 정도,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TCP, UDP, 그 다음에 응용 계층에서 사용되는 텔넷, FTP, HTTP 이런 응용 프로토콜들은 꼭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메일과 관련된 프로토콜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1. SMTP 2. POP3 3. TFTP 4. IMAP. 네, 정답은 3번 TF. 자, 이메일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메일 프로토콜에는 SNTP, 메일을 송신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되겠고 POP3 IMAP는 메일을 수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정답인 TFTP는 이메일 관련 프로토콜이 아니라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는 거.
FTP와 같이 파일을 전송하는데 FTP보다는 더 단순한 방식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스캐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평판 스캐너는 필름 입력에 적합한 장치이다. 2. 전자출판과 같은 고급 인쇄를 위해서는 드럼 스캐너가 적합하다. 3. 3 패스 스캔은 1 패스 스캔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린다. 4. 일반적으로 스캐너는 스카시 방식 또는 USB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정답은 1번. 평판 스캐너는 필름 입력에 적합한 장치다가 정답이고요. 스캐너에 관련된 문제인데 평판 스캐너는 일반 사진이나 문서 스캔에 적합하고요. 드림 스캐너는 고급 인쇄물을 위한 스캐너가 되겠고요. 필름 스캔은 필름 스캐너라는 장치가 따로 있으니까 필름 스캔에 어울리는 것은 필름 스캐너가 되겠죠. 스캐너에서 꼭 기억하실 내용은 스캐너의 해상도 단위는 DPI라는 거, 그리고 스캐너는 입력 장치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전송 계층에서 데이터를 세그먼트 단위로 나누어 전송하고 오류 제어 및 흐름 제어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은 1. PCP 2. UDP 3. ICMP 4. SMTP. 네, 정답은 1번 TCP.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TCP는 전송 제어 프로토콜, 전송 계층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오류를 제어하고 흐름을 제어하는 프로토콜이 되겠고, UDP보다는 신뢰성이 높지만 속도는 좀 느린 편. UDP도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로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데 TCP에 비해서 신뢰성이 낮으나 속도는 빠른 편. 그래서 두 개는 전송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이었고요. ICMP는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로 네트워크 계층에 있던 프로토콜이었죠. SMTP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었죠.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1. 처리 능력 2. 신뢰도 3. 반환 시간 4. 비용 요금 지불. 정답은 4번 비용. 운영체계 성능 평가 요소에는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신뢰도, 그리고 사용 가능도 이런 4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웹과 인터넷 등의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에 흡수된 형태로서 대표적인 가상세계 서비스로 세컨드 라이프 등이 있으며 기존의 가상현실보다 진보된 개념은 1. AaaS 2. 그리드 3. 메타버스 4. 스폴로거. 정답은 3번 메타버스. 웹과 인터넷 등의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에 흡수돼서,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에 흡수돼서 대표적인 가상세계 서비스는 세컨드 라이프 등이 있으며 기존의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티보다 진보된 개념이죠.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일어나고 있죠. 나머지 키워드들은 AaaS 서비스형 인증, 그리드 시스템, 구도를 도와주는 그래픽 시스템이고, 스폴로그는 스팸 그리고 블로그의 합성으로 타인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제기하는 블로거를 가리키는 용어죠. 파일 압축 기법 중 손실 기법에 속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의미나 특정 미디어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을 소스 인코딩이라 한다. 다음 중 소스 인코딩에 속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1. 다단계 코딩 2. 변환 방식 3. 허프만 코딩 4. 벡터 양자화. 정답은 3번 하프만 코딩. 소스 인코딩이라는 건 주로 파일을 압축하고 해제하는 걸 의미하는데,
링크 파일을 압축할 때 손실이 있냐 손실이 없냐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손실이 있는 기법의 인코딩에는 다단계, 변환 방식, 벡터 양자어가 있고요. 무손실 인코딩에는 넌 길이 코딩, 산술 보화, 그리고 하프만 코딩이 있습니다. 즉 하프만 코딩은 무손실 기법의 인코딩이라는 거죠. 스튜디오 안의 연주음은 청중에서 들려오는 직접파와 벽을 통해 반사되는 반사파가 합쳐져 음의 크기가 점차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후 갑자기 연주를 멈추면 반사파만 순간 남게 된다. 이때의 반사파를 무엇이라 하는가? 1. 2차 순음 2. 잔향 3. 순간 측음 4. 회절. 네, 정답은 잔향. 소리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소리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명은 고요 진동수와 배수 관계에 있으며 진폭이 증가되는 영상을 얘기하고, 목소리로 유리잔을 깬다든지 부대 발소리에서 다리가 흔들리다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공명이라고 얘기하고요. 회절은 장애물을 마주치면 그 뒤로 돌아서 날아가는 현상. 우리가 담장 뒤에 있어도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회절 특징 때문에 그렇고요. 소리의 반사, 메아리, 화장실에서 울리는 소리 이런 건 소리의 반사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잔향도 일종의 반사음인데 그 반사가 차츰 사라지는 소리를 잔향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소리의 특징에는 굴절, 간섭도 있습니다. OSI 계층 모델에서 종착한 전송 메시지의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계층은 1. 물리 계층 2. 전송 계층 3. 응용 계층 4. 표현 계층. 네, 정답은 전송 계층. 이전 문제에 TCP라는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하는 프로토콜이었죠. 이 TCP가 바로 전송 계층에 존재했었죠. 이 전송 계층을 말할 때는 이 종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종착이라는 용어 대신에 종단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OSI 계층은 총 7개로 되어 있고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으로 되어 있죠. 물리 계층은 실제 물리적인 전송 매체, 데이터 링크에서는 점대점 프로토콜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네트워크는 데이터가 올바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송 계층은 종단 대 종단,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 이런 용어들이 중요합니다. 세션 계층에서는 항상 세션이라는 용어들이 주로 등장할 거고요. 표현 계층에서는 암호화, 응용 계층은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서로 매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슐화라는 용어도 이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OSI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데이터에 필요한 제어 정보를 부과하는 행위를 캡슐화라고 한다는 것. 다음에 해당하는 암호화 기법은 1997년 NSIT에 의해 제정. 미 정부가 채택 ISO IEC 18033 표준 대칭키 알고리즘 방식 레인달에 기반한 암호화 방식 1. AES 2. RSA 3. MD5 4. DP-Hellman. 네, 정답은 1번 AES. 1997년 NIST에서 제정, 미 정부가 채택 iOS 표준 대칭키 네임달 암호화 방식, 그러면 AES. 암호화 기법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방금 정답은 나온 AES.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는데
RSA 공개키 암호화 그리고 전자섬이 가능한 최초의 알고리즘, 그리고 DP 헬먼키 교환, 암호키를 교환하는 하나의 방법. 두 사람이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망을 통해 공통의 비밀키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망을 통해. 그다음 시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표준으로 제정한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거. 암호 알고리즘은 평문의 크기가 블록 단위로 고정된 후 암호화되는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거. 그다음 공개키, 비밀키에 관련된 문제도 종종 나오는데, 공개키에 해당하는 것은 DSA, RSA, ECC 라디오. 비밀키에 해당하는 건 AES, DES, 블로커시, 시드, RC, 프로. 그리고 공개키는 보통 비대칭키이고요. 비밀키는 대칭키로 서로 연관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닉스의 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명령어 해석기 2. 프로세스, 기억장치, 입출력 관리를 수행한다. 3.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4. 여러 종류의 쇠이 있다. 정답은 2번. 프로세스, 기억장치, 입출력 관리를 수행한다. 이건 커널이 하는 역할이죠. 유닉스의 셀은 명령의 해석기고 시스템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여러 개의 종류의 쉘이 있고, 유닉스의 커널은 운영체계의 일부분으로 운영체계의 핵심이고, 커널은 컴퓨터 부팅 시 메모리에 적재돼서 시스템이 꺼질 때까지 실행되고요. 시스템에 존재하는 시스템 자원을 관리하죠. 메모리, 프로세스, 파일, 입출력 관리, 프로세스의 상호 통신을 담당하고 있죠. 유닉스는 보통 이렇게 하드웨어, 그리고 그걸 감싸는 커널, 그리고 쉘, 응용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포트 스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포트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면 시스템의 활성화 정보도 얻을 수 있다. 2. 열린 포트라 하더라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 3. 퓨터에 존재하는 TCP, UDP 포트는 28개이다. 4. 포트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IP를 알아야 한다. 정답은 3번. 포트 스캔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포트 스캔이란 운영 중인 서버에서 열려있는 TCP, UDP 포트를 검색하는 걸 의미하고, 포트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면 시스템의 활성화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열린 포트라 하더라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에 존재하는 TCP, UDP의 가용 포트는 총 65,536개, 즉 16비트 개수라는 것. 포트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IP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날로그 음성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디지털 형태를 원래의 아날로그 음성 데이터로 복원시키는 것은 1. ROE 2. CCU 3. DFE 4. 코덱. 정답은 4번 코덱. 코덱은 인코딩, 디코딩 또는 보기, 복곡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데이터 압축 기능을 사용해서 자료를 압축하거나 압축을 푸는 소프트웨어, 혹은 소리, 동영상 등의 자료를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코덱이라고 부른다는 거. TCP의 연결 과정에서 사용되는 3웨이 핸드쉐이크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1. 스톰 2. SYN 플로딩 3. 멀티 레벨 큐 4. EXEC. 정답은 2번 SYN 플로딩.
SIN 플러딩은 3웨이 핸드세이크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네트워크 공격에는 스캐닝 공격 방법, 포트를 스캔하는 방법, 그다음에 스니핑 기법, 해킹 내용을 분석하는 공격이 있겠고요. 스푸핑이라고 출발지, 주소 등을 은폐하거나 변경하는 기법, 플러딩, 인위적으로 가부화를 유발하는 기법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디도스 공격은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거. 운영체제로 거리가 먼 것은 1. 윈도우 10 2. 라데온 5 3. 리눅스 4. OS2 정답은 2번. 라데온 5는 GPU 브랜드명이 되겠고요. 운영체계에는 PC 형태 OS, 윈도우 10, 맥 OS X, 리눅스, 유닉스 OS2가 있겠고요. 안드로이드도 일종의 OS죠. 스마트폰 OS. 그리고 이전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제 중에 타이니 OS,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개발한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디자인된 컴포넌트 기반의 내장형 운영체제로 이벤트 기반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OS, 타이니 OS도 기억해 주세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전자상거래 생성, 거래, 전달, 관리, 소비를 위해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통합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를 위한 표준화에 해당하는 것은 1. MPEG-2 2. MPEG-7 3. MPEG-21 4. MPEG-G 정답은 MPEG-21.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상호 응용성을 보장하는 통합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MPEG-21이 되겠고요. 다른 MPEG 규격들도 보면 MPEG-1은 비디오 CD 표준이었다는 거, MPEG-2는 디지털 방송, 고화질 TV 방송, DVD 표준, MPEG-4는 멀티미디어 통신에 이용됐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MPEG-7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기술하기 위한 형식적 시스템의 정답이었던 MPEG-21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전자상거래 기법.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서버가 네트워크 내에 부여되어진 IP 주소를 관리하고 동일한 네트워크에 참여한 노드들에게 새로운 IP 주소를 부여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는 서비스이다. 1. POP 2. DHCP 3. SMIME 4. SMTP 정답은 2번 DHCP. 서버가 네트워크 내 부여되어진 IP 주소를 관리하고 동일한 네트워크에 참여한 노드들에게 새로운 IP 주소를 부여하거나 해소하는 일을 하는 서비스 DHCP. 그러니까 호텔의 데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손님이 들어오면 체크인을 하거나 체크아웃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POP, SMIME, SNTP는 다 이메일에 관련된 프로토콜이었죠. 이메일 프로토콜. DHCP,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IP를 관리한다는 것. POP,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이메일을 가져오는 데 사용하고요. SMIME, SNTP 둘 다 메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죠.